자, 이번에는 100점 무패 시간입니다. 코너 이름에 걸맞게 다 이겨라. 네, 이겨내는 전략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나무인베스트 리서치 부문 신혁승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을 종목 역시 기업 얘기죠. 네. 지난 1월 30날 출연하셨죠. 2주 전에. 네. 당시에 4x4 네. 발음을 너무 굴렸네요. 4x4하고 지니언스. 네. 4x4는 4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뭐 고점까지 하면 뭐 70% 올랐다 한 70%? 70%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깎았는데, 조정 받아서 네, 한 40, 50% 올라 있죠. 네, 40, 50%. 네. 물론 시장이 도와준 건 있지만 AI 타이틀이죠. 네, 뭐 그때 이제 뭐 그 영상 쪽 그 버즈피드 미국에서 급등했다는 얘기 듣고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갖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리고 뭐 상한가 치면 바로 부르신다는데 이틀 뒤에 상한가 쳤는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작진이 불러야 되는데 절 잊었나 해서 오늘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4x4는 리뷰를 한다면은 사실 저는 저 위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아, 네. 왜냐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급등주의 전형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모두 저러한 그 1차 상승 후에 1차 그 숨고르기 양상은 진행됐고 거기서 이제 주가가 흐름이 죽느냐 아니면 거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느냐 이런 중요한 위치였는데 4x4 같은 경우도 어제 그 AI의 그 전체적인 그 시장 훈풍에 더불어서 강력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지금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급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뭐 2월 달 들어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거래가 빠져나가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아직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재작년에 그 게임 P2E부터 시작해갖고 시장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굉장히 슬림한 시장이에요. 가는 섹터, 가는 산업군만 극단적으로 가는.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가 없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AI, 로봇 이와 같은 그 섹터에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 시는 굉장히 소외되는 굉장히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네. 뭐 전문 용어로 포머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뭐 네. 시세가 뿜어대면은 왠지 조바심이 나고 쫓기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지니언스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뭐 그렇죠? 제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I 그 로봇,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쪽에 굉장히 실적 좋고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작년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최대 실적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뭐 말씀드리고 뭐 한 10% 정도 스물스물 올랐는데 굉장히 뭐 계속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단추를 껴봐야 되는데 어떤 기업을 먼저 또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뭐 두 기업 가져나왔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뭐 창과 방패다 뭐 이렇게 네.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트 칩. 네, 뭐 지금 그 서두에도 그 전 코너에서 김영민 그 매니저께서도 그 K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넥스트칩 역시 그 영상 기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패밀리스 업체로서 뭐 2022년 7월에 공모가 13,000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작년에 뭐 실적 발표는 미리 이제 이미 나왔는데 작년에 좀 코로나 영향 또 뭐 중국 쪽의 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반등세를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 카메라 수요 증가와 함께 큰 폭의 실적 성장 뭐 우리가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연간 15%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정부의 자율주행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국책 사업 이런 것들을 12건 정도 시행 중인데 또한 ST 마이크로라고 차량용 반도체 전 세계 탑티어 그룹과 함께 또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업이 그 유럽에서 EU에서 아다스라고 하죠. 에이다스라고도 하는데 운전자 네. 첨단 보조 시스템 뭐 우리나라 그 자동차에도 웬만해서는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의무화 수혜주로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삼성의 그 차세대 반도체 집중 투자 환경에서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AI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 기업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 13,000원이었는데 그때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이 9,900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좀 단기에 조금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수준이지만 다른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코아시아 뭐 에디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좀 상승폭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착시 현상이죠. 최저가 대비 주가가 올라오면은 많이 오른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800억이면은 물론 이제 실적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 AI 산업이 앞서 뭐 코너에도 그랬지만 돈을 버는 기업과 그다음에 벌 기획 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치면 멀티플이라는 것을 확장성을 줬을 때 1,800억이 비싸 보이진 않고. 네. 그죠? 자, 하여튼 원래 위치가 어디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밑에서 올라온 거를 따지면 놓치잖아요, 자꾸. 네, 그때 뭐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포바이퍼나 이런 기업들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주식을 사실 그 매도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 뭐 많은 분들이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수를 적정 지점에서 잘 해야 시나리오별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 있고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눌림목을 기다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 위치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기업이 만약에 그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뭐 손절할 수 있는 라인도 좀 얕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작고 만약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포바이퍼처럼 크게 날 수 있다. 뭐 이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이제 주식을 공부하시는 초보 주린이 분들이 이제 많이 탈피하셨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차트라는 걸 놓고 보잖아요. 한두 달치를 놓고 보시기 때문에 보통은 1, 2년치를 우리가 길게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호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기업은 넥스트칩을 받고 하나 더 볼까요? 네, 다음 기업은 조금 이제 느릴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말하자면 포바이퍼와 넥스트칩이 한 궤를 이룬다고 하면 뭐 이번 기업은 지니언스와 함께 에코플라스틱인데 에코플라스틱. 네, 에코플라스틱 조금 이제 실적 시즌에 발맞춰서 조금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자리에서 뭐 좀 싼 주식 없나 하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이 기업은 유리대체 플라스틱 개발 등 차량 경량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뭐 넥스트칩은 차량용 반도체고 에코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 관련 기업이긴 한데 이 기업은 현대차 내 그 플라스틱 범퍼 공급 중으로서 점유율 1위다. 뭐 이렇게 좀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이 기존 유리 대비해서 20%에서 30% 경량화한 그런 유리 대체 플라스틱 개발로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쪽까지도 적용 가능한 그러한 이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2025년부터 가동하는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 범퍼 1차 벤더로서 단독 수주에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으면서 뭐 기업의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은 그 자동차와 UAM, 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서 차량 경량화 또 UAM 같은 경우는 경량화 이슈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이슈가 부각되기를 기대하면서 좀 선점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글로벌 UAM 시장이 2040년까지 연평균 30% 상승이 전망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UAM 하면은 좀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AI나 로봇 또 뭐 전기차가 시장에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UAM도 머지않아 우리 그 생활 속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와 함께 그 서울시에서 2025년에 김포공원과 용산 이쪽 노선으로 모빌리티 허브 개발에 시범 운영을 선언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이 워낙 좋다. 물론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간 저퍼인 것은 사실이에요. 뭐 워낙 그 시총 대비
대비해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 흐름이 약간 좀 무거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실적 시즌에서는 한번 뭐 지금 워낙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부담스러우면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2022년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09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총 1,000억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싼 주식이 아닌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정도에서는 접근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뒤에 저희 또 UAM의 가치 투자 밸류에이션 하는 코너가 개장 후에 있긴 합니다만, UAM은 결국에는 경량화, 그죠? 네, 사람의 뭐 무게를 깎을 수 없으면 기계 무게를 깎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 몸무게 줄이기 힘드니까.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시각적 판단이 어려우니까 AI가 또 접목이 돼야 될 거고. 강화 플라스틱이나 이쪽도 뭐 이 바디 몸체를 이루는데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연비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많이 가야 되니까 연비 쪽 무게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데 뭐 우리가 썬루프 같은 것도 지금 유리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지만 이런 플라스틱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굉장히 무게 차량 경량화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차량 경량화 쪽으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오늘 두 개의 기업입니다. 넥스트칩과 에코플라스틱으로 100점 무패를 대응하자라고 나무인베스트 리서치 부분의 신혁승 이사가 들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